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옥중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처럼 좀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8% 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조정하면서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을 보시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2위 LG 에너지 솔루션이 3.7% 올랐고 그다음에 LG 화학, 삼성 SDI 자, 2% 이상씩 다 올랐어요. 또 네이버가 또 2% 넘게 올랐고 카카오도 2% 넘게 올랐고 셀트리온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냐면 그동안 쉬었던 주도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자,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은 주변주입니다. 주변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얘네들은 바로 주죠.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주도주가 지금 이제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요, 코스닥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무려 2.14%가 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하면서 분봉으로 보시면 코스닥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하락 추세를 시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정 이후에 뭔가 이제 바닥에서 의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오스테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시총 1위 에코프로 BM이 1.3%, 시총 2위 에코프로가 3%, 그 다음에 LNF, 시총 4위 LNF가 2.58%. 그래서 지금 보면, 2차전지 코스닥 쪽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지금 오늘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HLB, 뭐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케어젠,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좀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엔터주들, JYP,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YD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차별화가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종목들? 주도주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라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주도주만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쭉 정해져 있죠. 에코프로 PM, 이런 LNF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많이 빠져서 반등한 거고,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YP나 SM이나 또 YG 엔터테인먼트죠.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마땅히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앞으로도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예. 일단 자, 미국의 다우존스가 지금은 조금 조정 구간이긴 해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낙스닥은 지금 보시면 지금 개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이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지수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정고점은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여전히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유럽의 1, 2위 지금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좀 강한 모습.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중국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해서 중국 증시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흐름도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9시 55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 이분이 누구예요?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이분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하고 부채 한도 협상을 계속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때 나온 기사에 보면 뭐라면 미국의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부채 한도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사를 한 거죠. 백악관과 지금 협상이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 급등한 국채의 수익률 진정세를 보게 있다.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선물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뭐, 다우, S&P 500, 나스닥이 지금 정보화위이긴 하지만 지금 조금씩 상승으로 좀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짓눌렀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결국은 지금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조정하다가 오늘은 양봉을 세게 만들어내더니 3.7%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2.8% 상승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이제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하다가 오늘은 2.98%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M 엔터주들이 최근에 좀 강했죠. S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실적 전망치가 괜찮더라고요. 자, 이 실적 전망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190이요. 올해 1분기에 183으로 올해는 좀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어들긴 한데, 지금 6월달 보면 작년에는 지금 194억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6월달은 지금 32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9월달도 작년 9월달은 거의 300억이었는데 올해 9월달은 42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3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정도는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그런 M&A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이슈가 사라지면서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면 이제는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내고 가고 있고요. JYP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엔 실적입니다. 그래요? YG, JYP 등의 이런 엔터주들이 급등한 거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적. 그래서 지금 이 SM, YG, JYP 같이 3사가 지금 최대 실적을 냈는데 1분기 합산 매출액이 8,900억, 영업이익은 1,50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가 끝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재산권 IP 판매량이 이미 4월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글로벌 경연이 확대되면서 이런 이익 전망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주들이 그동안 최근에 강한 모습이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급등해서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이거 충분히 조정하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HLB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 반등입니다. HLB 실적 볼까요? 그냥 매년 적자예요. 2021년도 적자, 2022년도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2018년 적자, 19년 적자, 20년 적자, 21년 적자, 22년 적자. 자, 매년 적자입니다. 적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인 상황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게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 이런 것들은 주도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의 광물. 대장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LNF도 최근에 좀 조정을 좀 세게 하다가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좀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아직은 뭐 반등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크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금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에코프로는 1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여기에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광물 관련주는 에코프로보다는 이 포스코 홀딩스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실적은 에코프로가 좋아요. 그것도 가긴 갈 건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그냥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단기 바닥을 잡고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주도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코스닥이 2차전지 힘으로 버텼다는 기사인데요. 1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코스닥의 1115개사의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42%나 급감했고요. 순이익은 26%나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에도 지금 2차전지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코스닥 상장사의 1분기 실적입니다. 1115곳이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4조 3천억대에서 2조 5천억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분기 침체라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 수요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는 여전히 고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종목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2차 전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사 보시면 지금 미국서 쫓겨난 중국 배터리, 미국에서는 배터리 못하죠. IRA 법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유럽을 가가지고 한국 기업을 위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시장 내에서 지금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70% 찍었다가 지금 63%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1.8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4%까지 따라왔고 이 시장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36%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2.6%라고 합니다. 이 일본에 잃어버린 이 시장 점유율을 지금 중국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배터리가 뭐 한국을 위협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영 이사님의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LFP 배터리. 이게 바로 중국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저가형 배터리예요. 저가형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이 고가형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지금 박준현 이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시장에서 지금 한국 기업을 넘어설 곳이 없다고 하고요. 자, 배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각형 배터리는 사라지고 이제 파우치하고 원통형이 거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런 배터리 합작사 설립이 늦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지금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FP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중국 시장에 이제 착시효 같다라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은 지금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지막 해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의 이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갔던 거고 LFP 배터리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착시 효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한국도 지금 LFP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LFP 배터리를 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요런 의미보다는 이제 고객사 테슬라라든가 포드 등에서 이제 공급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한 거예요. 고객사가 요청을 하는데 개발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SK온이 한국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LFP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도 지금 LFP 배터리 셀 개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물량이 많아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사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이 배터리 NCM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조합해서 만든 배터리죠. NCM 배터리하고 비교했을 때 LFP 배터리, 중국이 주력을 하는 이 LFP 배터리는 비교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번의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지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데 LFP의 무게는 NCM9 대비해서 무려 46%나 무겁다 합니다. 무거우면 뭐예요? 당연히 연비도 안 좋겠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나 이런 장거리 전기차에는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NCM 배터리는 재활용이 되는데 LFP 배터리는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10년 사용하고 중고로 다시 판매한다는 거 보면 NCM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돼요. 근데 LFP는 지금 재활용을 할 수가 없죠. 때문에 이거는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IRA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 기업에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통 배터리 공장은 착공하고 나서 가동을 하려면 2, 3년이 걸리고 완공 이후에도 수율, 불량률을 줄이고 이제 양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잡는데 지금 해외 첫 진출할 때 3, 4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최소 6년이나 7년이 지나야지 양품을 양산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CATL은 지금 미국 진출이 처음이에요. 빨라야 6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데 지금 현대차는 지금 최근에 SK온하고 지금 합작법인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완공 시점이 2025년 하반기라고 합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없이 지금 다른 자동차 업체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강력한 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GM과 포드의 배터리 생산 스케줄은 현대차보다 훨씬 앞선다고 하는데 이 GM과 포드가 지금 전기차 100만 대에서 200만 대를 판매할 때 현대차는 30만 대밖에 판매를 합니다. 왜 하냐면 지금 배터리 공장이 없기 때문이죠. 요게 지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결론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LF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주력 배터리 NCM 배터리를 따라올 수 없다. 따라오는데 한참 걸린다. 기술력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 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라는 게 지금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준혁 이사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도주하고요. 주도주하고 지금 구변주를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주도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는 거고요. 주변주는 뭐냐면 낙폭 과대 반등입니다. 반등.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 반등이에요. 2025년도가 되면 배터리의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터리 쪽은 고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주, 2차전지 소재, 그 중에서 양극재하고 이런 광물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고정을 기다렸다가 좀 매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도주와 주변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